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위해선 정혜선, 안전보건을 위해선 정혜선, 정혜선TV의 정혜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의견을 강하게 표출한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요,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벌금의 상한선이 무척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기준이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한선이 아무리 높아도요,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은 매우 낮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을 해도 징역의 선고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은 종이호랑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불안감이 과도하게 포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2년 12월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의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모두 229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내사로 종결된 것은 18건이고요. 또 검찰로 송치된 것은 34건이기 때문에 사건의 처리율은 22.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7.3%에 해당하는 177건은요, 아직도 수사 중이에요. 검찰로 송치된 34건의 경우에도 기소된 사건은 11건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 달 수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287일. 정말 엄청나게 길죠? 왜 이렇게 수사가 오래 걸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관심이 굉장히 높은 법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검찰에서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할지 그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면은요,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데요, 그럴 때 법적 대응을 하면서 많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컨설팅을 해준다고 해요. 무조건 사건을 부인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사회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바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이 너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나친 불안감, 과도한 규제,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연의 의도, 그리고 취지, 이런 것들이 잘 살려져서 사업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